월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1월 27일 오전입니다. 어제 FOMC가 있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이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지 여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게 한 차례 끊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또 하나 꺼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지금 딱 맞고 또 밀린 상황이죠. 어제까지 장 초반 중반 정도까지도 기존의 이 FOMC 그다음에 FED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의 어떤 상황들 전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선처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랬다가 이후에 환호하고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왔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이 일단 먹히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금리 인상은 좀 어불성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1월 금리 인상은 없었고요. 대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게 왔다. 뭐 거의 뭐 진짜 아주 좋다. 뭐 이런 쪽으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 이후에 조금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거야라고 1차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시각은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점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잡힐 걸로 보고 있다. 전망은 하고 있다. 그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조금 강한 발언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더 이상 우리 시장에는 통화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은 이제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비둘기는 일단 떠나 보낸 상태야.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현재 고용 상태가 워낙 좋은 상태이고 현재의 금융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고용에 대한 이 추가적인 부분에 큰 훼손 없이 약간의 훼손은 뭐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데 큰 훼손 없이 금리 인상 가능할 것 같아 일단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다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3%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수직 급락을 만들었던 발언 중에 하나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아마 곧 올 것 같아. 3월로 일단 예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얘기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일단 올리지 않았으니까 최대 7번까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올 한 해 8번, 그러니까 1년 동안 보통 8번 FOMC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 번은 지나갔으니까 최대 7번까지도 가능해 라는 걸 일단 배제하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번 다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매파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야 돼라고 했던 그 부분을 지금 꺾기 위한 좀 강경한 발언이 아니었나 일단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상당히 그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려감을 조금 낳았던 불안감을 좀 낳았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뭐 여전히 뭐 대단한 상황이긴 한데 12월 대비해서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아마 공급 병목 현상도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음, 해소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될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다 해결되지는 못할 거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점차적으로 완화가 될 거야.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대차 대조표 축소 QT잖아요. 이 QT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뭐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놓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올 이제 이 시장과의 소통을 충분히 한 이후에 올 하반기에부터 올리겠다라고 했던 그 전망은 그대로 유지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QT 2017년도 무렵부터 시작됐었던 그 지난번 QT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빠르게 자산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서 QT의 속도도 조금 강화를 시키겠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두 가지 매번 회의 때마다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하나 QT의 축소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는 생각보다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 있어라고 얘기했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한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뭐 그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 차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어제 그 부분에 못을 일단 박아줬죠. 현재 한 0.7 정도, 76 정도의 차이 나는 거 이건 적정하다고 보고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앞으로 조금 더 축소되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라는 걸 일단 암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게 어제 이 오후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 물가 상승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뭐 다른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 정도로 지금 연준이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작년 너무 많이 풀었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반증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물가를 두드러 잡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다른 거 다 배제하고라도 할 용의가 있어. 이런 정도를 지금 보여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샤워기에 찬물 강하게 틀었을 때, 나오게 될 이후 상황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의 횟수와 관련된 부분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일단도 공격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라는 거 하나,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조금 더 매파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언급했던 거 하나, 이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식시장 증시의 레벨은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어, 어제까지 바짝 엎드렸던 그 시장에 이제는 그 바짝 엎드린 페이크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다음 FOMC 3월이 있죠. 3월에 있죠. 3월 FOMC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월 FOMC에서 결국은 테이퍼링 종료하게 될 거고 금리 인상 시작하게 될 거고 대차 대조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인위적인 형태의 급격한 하락을 통한 납작 엎드림, 앓는 소리 이런 부분은 조금 덜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대신 눈치 보기를 통해서 좀 지루한 행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전 무렵에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지금 뭐 국제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금 90불 넘었잖아요. 국제유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지금 인플레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국채금리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불안 요소죠. 이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몇몇 국가들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쪽을 유럽 쪽으로 좀
넘겨줘.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생산량은 일정하니까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걸 뺏어가지고 지금 유럽 쪽에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넘어야 될 산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은 많은데 일단은 유럽 그 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한편으로는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건 러시아와 강경 대치 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완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오늘 일단 노르망디에서 4개국 그 협상을 했었잖아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일단 내용은 없었어요. 내용은 없었는데 뭐 일단 다음에 한 2주쯤 뒤에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 뭐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었는데 2주 안에는 일단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뭔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썸씽하고 스페셜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이 13,400포인트 지금 3일째 요 자리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지지 테스트 또 한 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장중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파월 의장의 그 두 가지의 발언 이후에 급락 그리고 장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그나마 끝선 정도를 살려준 정도의 모습이고 현재 상황은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큰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어, 미 선물도 지금은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양호한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 13,4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면서 다지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원래 처음 예상은 이쪽에서 옆으로 기기를 바랬는데 다지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많이 내려왔죠. 지금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라도 다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번 FOMC와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 시장 달래기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파월 형님께서 그렇게 매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고요. 일단 변곡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옆으로 기면서 다져야 합니다. 이 자리를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은. 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아침에 엔솔 영향으로 동시효과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동시효과가 조금 일부 연장이 되면서 시작을 하면서 시장 코스피는 보합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 출발을 했는데 이후 지금 강하게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지금 밀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요. 엔솔 영향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또 조금 밀렸네요. 48만 5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매도가 지금 뭐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1조 1,500억 정도 코스피에서만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2,300억이니까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5천억 가량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엔솔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 이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쥐고 흔드는 이게 수급 왜곡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시총이 110조를 조금 넘은 상태인데 시총 110조짜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시장 지수는 그대로 또 떨어졌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10조가 들어왔는데 더 빠졌어요. 그럼 다른 애들이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 시장 왜곡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시장 안정을 한번 보여준 상태였는데 그 뒤로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이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최근 그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시장이 언더슈팅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퍼밸류가 기존에 계속해서 뭐 작년에 23배, 20, 올해 좀 많이 내려와서 21배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 19배 전후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전이 한 18배 정도 됐습니다. 그럼 거의 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실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더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퍼밸류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팬데믹 이전 상황, 우리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그 상황 부근 한 중상단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여기 뭐 2640 또 밑으로 하나를 제가 더 껐는데 참 우리 시장 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지금 없는 구간입니다. 요즘에 어제 이 에코프로 사태도 또 하나 또 큰 부분이 있었었고 일단 오늘 엔솔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수급 왜곡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이런 부분이 뭐 오늘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이런 대형 IPO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이고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그나마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이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어제까지 조금 절망적인 부분으로 계속 막 진짜 내력 찍는 막 위에서 짓누르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공매도 지금 뭐 상반기 전에 다 해제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왔고 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해제가 돼야 MSCI 뭐 선진국 지수 들이대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일단 당장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 대선 후보 한 분이 양도세 폐지 얘기를 지금 오늘 오전에 일단 언급을 했는데 공약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뭐 지금 우리 엔솔 이상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올해부터 시작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20%가 붙게 되고 22%가 붙게 되고 뭐 그 이상 수익이 났었을 경우 이제 뭐 한 2억, 3억 이상 수익이 났었을 경우 27% 이상 지금 세금을 때린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똑같아지거나 우리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장이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를 떠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4분의 1 이상이 지금 주식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막 응애하고 태어난 애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4분의 1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좀 더 이야기를 활성화시켜서 여론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얻어낼 부분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자라는 개념보다는 살자라는 개념 쪽에 가까운 거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 반등이 살짝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강한 신호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바닥 잡기 시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기 위한 시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라도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일단 바닥을 좀 잡아주고 오늘 반등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오늘 뭐 양봉으로 돌리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 일정 정도라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고 내일 바닥 따지기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명절 이후 지나서 조금 아마 그렇게 되면 국내외적인 어떤
지금 악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은 가라앉으면서 좀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올 거라고 보는데, 물론 엔솔의 수급 왜곡 현상과 관련된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조금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해외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뭐 V자 반등은 어렵겠습니다만 옆으로 기면서 다지기를 해주는 상태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를 해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